아빠 어디가?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아빠 오늘은 어디 가세요? 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네. 네, 아빠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제자 훈련. 아빠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합창단 연습. 아빠 오늘은 어디 가세요? 어디 촬영. 정말 많이 듣는 그러니까 거죠. 아빠는 늘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어디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이 이제 한동안은 아빠였지만 이젠 사실 엄마들 중에도 그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맘 그리고 직장 대디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뭐 안타까웠던 일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 학부모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가게 되면 저녁에 퇴근해서 막 거기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날 과제부터 다 꿰고 계세요. 할 말이 없어요. 가방 열어볼 기회가 네, 없었던 가방 열어볼 기회가 거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의 규칙은 각자 가방은 각자 챙기자로 네. 정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집은 엄마가 가방을 챙겨준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엄마 다른 집은 엄마가 가방 챙겨주던데 엄마는 왜 내 가방을 안 챙겨줘? 그래서 엄마가 회사 가방을 네가 안 챙겨주는 것처럼 네 회사 가방, 네 학교 가방도 엄마가 안 챙겨주는 거다. 우리 집은 각자 그랬더니 누나가 우리 집은 그래 규칙이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도움을 이렇게 얘기해라. 그거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건 각자 하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여기서 느끼는 되게 박탈감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그제서 전 가방은 좀 열었던 네. 소심한 엄마인데 열어보면 내일 아침까지 뭐 솔방울로 장난감 만들어 오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그럼 밤 8시 반에 솔방울을 어디서 구해요? 밤에 나가셔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랜턴 들고 밤에 동네 야산을 뒤졌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고 이제 솔방울로 만들려면 정말 뭐 얼마나 아트를 하겠어요. 그렇죠. 대충 생각한 게 이걸로 네 개 해가지고 모빌 만들면 되겠구나. 딴 애는 만들었다고 완전 아침에 뿌듯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애를 들려서 이렇게 보내고 나오는데 다른 엄마들이 애들 손을 잡고 가시고 힐끗 봤어. 솔방울로 막 석탑, 석탑도 맞아요. 있고요. 뭐 정말 궁궐도 궁궐. 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부터 열어보시고 가서 다 한 땀 한 땀 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과제네요. 아이들 사실은 과제가 엄마 아니라. 과제죠. 엄마 예. 과제지. 그 정말 그 애가 못 들고 가니까 이제 거기까지 엄마가 들고 정말 아주 줄지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너 걔를 솔방울을 이렇게 아래 손바. 모빌을 해가지고 혼자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못 해줄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둘 다 할 수는 없구나. 네, 이게 둘 다 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싶어요. 사실 많은 그 직장 아빠나 직장 엄마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린 이거만 담당하겠다. 열심히 벌어줄 테니 전업으로 엄마가 있든 뭐 친정 엄마가 있든 아니면 도우미가 있든 누군가가 좀 내 아이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길러다오 하고 이제 전담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엄마들은 그렇게 전업으로 있을 수 있는 엄마들은 전문 엄마화 해가면서 절대 권력자가 가정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가는 반면 생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바야흐로 그림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인터넷을 강타했던 시 있죠. 아빠는 왜? 라는 시가 있었어요.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짧아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동시였거든요. 뭐 이 땅에 많은 아빠들이 댓글을 뭐 무수하게 다셨죠. 뭐 아빠들 뭐 하나 아빠 댓글이 완벽하게 사회학적으로 정답인데요. 아가야, 너에게 엄마와 냉장고와 강아지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생산 노동을 안 해주시면 솔방울로 맞아요. 석가탑, 뭐 다보탑 못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생산 노동 하려면 둘이 뛰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아빠 몫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은 직장맘이 그 몫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전업 육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 혹은 모두를 힐링하는 시스템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들 참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아빠들도 아마 이게 제목이 엄마 되기다 보니까 아니 엄마 되기만 힘드냐? 뭐 이거 아빠 되기도 힘들다? 예,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놀아주라고 있으신데 그래서 놀아주고 뭐 집안일 같이 차려서 했더니 이제는 요리까지 해야 된다고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맞아요. 예, 예.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밖에서 돈 벌어 왔는데 그건 기본이고. 힘들어서 집에서 쉬면 그게 이제 아내한테 핀잔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에서 아기도 도와줘야 되고 쓰레기도 운동하면서 버려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투지 맘의 아빠는 이거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큰 소리를 하실 수 있었거든요. 권위가 있었죠. 권위가 맞아요. 있고 난 생산 노동 담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 쓰리지 맘의 남편들. 남편들은요, 그게 왜냐하면 이 쓰리지 맘은 본인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대단하셔서 나도 이랬다 이거죠. 나도 이랬는데 퇴근했으면 당신 몫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라는 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게 또 퇴근하는 아빠들이나 퇴근하는 직장 엄마들한테는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직장을 쭉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이제 막 퇴근하면 막 12시, 1시에 퇴근해서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벽 6시, 7시 사이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항상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아빠는 애를 쭉 봤어요. 자는 걸. 네. 근데 애는 아빠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자는 애 발 이렇게 주물주물 그렇죠. 하면서 야, 얘 발이 이렇게 컸네. 이게 아빠 발보다 크겠네. 그래서 아빠는 정말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내 발을 주무르는지 뭔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차버리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주말에 아빠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빠랑 관계해 본 적이 아빠도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엄마, 아빠 언제 나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아빠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한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하지 않은 거죠.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남편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money earning nobody 같아. 돈 버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이 배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빠를 막 이렇게 여보, 뭐 이렇게 돈 벌어와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다 보니까 돈은 열심히 버는데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노바디가 된, 그냥 아무것 존재감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전문 엄마 필요 없잖아요. 랜덤하게 뭐 하겠다는 아빠 싫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계속 밖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하는 존재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되게 늦게 아기를 낳았어요. 41세 첫 아이를.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주 경쟁적으로 달리느라고 계속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육아휴직도 뭐 그게 사실 말이 제도야 우리나라가 제도가 꽤 괜찮대요. 제도 그렇죠. 자체는 제도는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화적 분위기, 그러니까 회사 문화, 뭐 직장 문화 이런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떳떳하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짜 40에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갖고 낳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트타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업으로 이제 연변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아기를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절대로 연변을 폄하하는 게 아닌데요. 내 애인데요. 돌이 지나니까 애가 연변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쓰더라? 연기할 때. 그 뭐 있더라요? 자기 애가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꽃을 보더니 곱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란 뜻이 아니라 내 애인데 그래. 막 내 애인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난 도대체 뭐지? 그러더니 그날 밤에 애가 울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난 돈 벌어서 연변 아줌마 다 드리고, 왜냐면 그
이게 집에 있는 육아비 되게 많이 엄청 비싸요. 나가거든요. 거의 월급이에요. 예, 월급. 월급하고 네. 맞먹으니까. 그리고 우리 애도 연변 아줌마 들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도 다 드리고 애기도 들여. 그러니까 관계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니까 아이하고의 관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이면 이제 수입이 많은 전문직 말고 비전문직인데 수입이 그냥 어느 정도면 차라리 내가 애보지 뭐 해서 그 가사노동을 그냥 하고 택해버리는. 그 택하는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에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두둥. 두둔.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되는 이제 여성들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바로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희가 뭐 도표 잘 못 보는 분들도 30대 53%가. 예. 그러니까 30대가 육아 부분을 이제 막 그쵸. 집중적으로 담당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직장 노동 신나게 했는데 그 돈 다 애보는 이제 육아 비용, 대체 인력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아이하고의 관계성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차라리 하나를 건지자.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아이하고의 관계성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럼 관계를 택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단절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얼마나 귀하게 큰 딸들이고 알파걸이라고 맞아요. 얘기되는 그런 딸들인데 알파 우먼까지 가면 더 좋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딱 경력이 단절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렇죠. 와. 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제 전화 온 친한 언니가 그 약간 뭐랄까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 다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그만큼 준다. 그런데 야근을 해야 되고 그 교수님들과 술자리 반문하고 좀 맞아요.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고민했는데 결국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거예요. 3개월만 좀 투자하면 모든 애들이 다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결국은 관계를 택하느냐 그걸 포기하고 일을 하느냐. 예, 이제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가 일을 하지 못해야 되는 분야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못하는 분야는 없는 것. 다만 가정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맞아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만 했고 아기만 낳은 거지 그 경우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으르렁 샬라샬라도 아니에요. 그런 기회도 없는 엄마들이잖아요. 그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엄마들을 둔 아이들은 엄마라는 동시를 쓰라고 그러면 엄마는 왜? 뭐 이런 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줌마가 있어서 좋다. 나는 사람이 좋아서. 좋아서 엄마는 왜 있을까? 엄마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아줌마 시를 월급 줄어. 그런 시를 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인간이 굳이 저희가 막 성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희 인간이 하나만 하도록 태어났나요? 지음받았나요? 전문 기계 같은 노동만 하도록 지음받았나요? 아니면 24시간 풀타임 관계 노동만 하도록 지음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계속 기계처럼 일만 해요. 그렇죠. 예, 혹은 태어나서 계속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결혼과 더불어 계속해서 아기만 보나요. 그러니까 사실 주부 우울증도 모성이 결여돼서라기보다는 24시간 풀타임 계속 내가 혼자 아이를 봐야 되니까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5시간만 본다. 이런 제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주부 정말 우울증 주변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심지어는 그래서 한 많은 또 가정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왜 말 그대로 아까 알파걸 얘기도 하셨지만은 아내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도를 있는 대로 다 썼던 남편들 있잖아요. 육아휴직하는 육아휴직, 남편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육아휴직도 서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쓰겠다 해서 막 자발적으로 쓰는 훌륭한 남편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럼 회사에선 그 남편은 찍히는 거예요. 약간 도태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시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갖고 오시면
아빠가 처음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런 것도 1명, 2명 늘어나니까 분위기는 약간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문화 상태에서는 특히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뭘 가져오면요. 그 직장 그만 다니려고 그러나 이런 식의 전제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슬퍼.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뭐 욕심이 없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진은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진은 맞아, 포기했군요라는 전제가 딱 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제 돈이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열외로 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죠. 제도가 돼 있으니까 쓰라고는 하지만 기껍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육아휴직한 그 동료 PD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크는 모습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대요. 그래서 아이랑 그 아이 머리 묶어주고 뭐 보내주고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올리시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우와. 그러니까 아빠도 왜냐면 아빠도 관계 노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해보면 또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건 미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 예를 시간이 들어서 있는 건데. 일이야 밤새서 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자라기 맞아요.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요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아 그때 우리 아이가 이랬지라는 부분을 기억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유일한 남자 우리 패널 배우님은 일을 이렇게 한 직장만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기회비용처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를 하고 아기를 머리를 따주고 씻기고 보내려면 자기 일 하는 부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애들한테 시간을 가지면은 좀 아까웠어요. 이거를 밖에서 제가 더 시간을 어떤 하면? 실력들을 더 키워야 되고 그렇게 뭐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실력들을 키워야 될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요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구나. 이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하루를 정말 이 하루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시간이 많이 안 되지만 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일이 너무 감사한 게 주일날은 온 가족이. 네,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뭐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낼까 거기 이제 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 가족마다 다 바쁘지만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사줄 수 없는 게 추억이다. 돈으로도 맞아요. 예, 살수 정말 없는 게. 예, 돈으로도 못 사고 그게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없는 게 추억인데 추억은 그러니까 매일 발생 안 해도 괜찮거든요. 다만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계속 신뢰감을 가지고 반복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옛날에 청교도 시절처럼 청교도들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모두 모이면 한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뭐 아버지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만약 그러자고 그러시면 온 가족이 괴롭잖아요. 모일 수도 없어요. 모일 수도 어. 없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각자가 조금씩 시간을 내어놓고 그렇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내어놓고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가족이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박아놓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1년 단위로 하기 힘들면 뭐 이번 달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하든지 해서라도 최소한 아이들도 기대하고 자기의 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아, 정말 좋다. 예.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회식 같은 거 조절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그 일주일 단위라고 만약에 친다면 근데 금요일 저녁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금요일 저녁은 피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날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왜냐면 그 정도 조절은 사실 가능한 이제 스케줄이니까 뭐 더 바쁘신 분은 물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는 날 이런 게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게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않고 반복이 되면요 아이들도 그 시간에 툴툴거리면서도 헌신을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협조해야 돼요. 예. 아이들이 더 바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그런 날을 정했어요. 저희 집에서 극장이 좀 가까워서
이렇게 뭐 있으면 무슨 개봉 영화 재밌대. 그럼 이제 다 같이 가서 저녁 때 보는 거예요. 그 저녁 먹고 이제 그거 기다리면서 보고 집에 오면서 어땠다 얘기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소소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제 해방구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애들도 호응해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또 이게 아버지 일이나 엄마 일이 또 비일상적이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 이게 힘들면 쿠폰제로 예를 들어서 네. 한 달에 꼭 하고 싶 가족이 함께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써서 뭐 바구니에 넣어놓기 예를 들어서 괜찮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씩이니까 가족끼리 이제 서로 그건 같이 해주는 걸로 시간을 맞춰서 한다 그래서 함께 하지 왜 저희가 식구란 표현 쓰잖아요. 밥을 같이 안 먹는데 어떻게 식구가 맞아요. 돼요? 밥 먹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절대 안 저희가 맨날 뭐 가족의 해체 뭐 이러면서 뭐 엄마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빠가 회개해야 돼. 이게 회개의 차원이 아닌 게 이렇게 각자 내달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합니다만은 직장 다니는 분들 느끼시는 거 그걸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 막 직장에서 엄청 깨지시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띠띠띠 띠리리 하고 들어가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죠? 강아지. 멍멍이. 근데 멍멍이가 기다려서 위로해주면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강아지 이렇게 없는 집은 눈 우리 집.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있는 아. 엄마가 왜 이제 들어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속사포 내지는 막 바주카포 뭐 대포 막 이렇게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되면은 이 아빠 입장에서 진짜 밖에서 정말 완전히 깨지고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고 들어왔는데도 이제 또 깨지는 거잖아요. 다른 장르에서. 근데 막 깨지는데 예를 들어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내가 어제 깨지는 걸 봤던 우리 직장 미스 김이 테이블에다가 부장님 힘내세요 이러고 막 초코바 넣고 누구한테 감사함을 느끼겠어요. 아유, 참. 아내가 아니라 이제 미스 김하고 정서적 의대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아유, 슬프다 진짜. 더 가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관계가 되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들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정말 쌓인 게 투성이고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이들 때문에 이거 남편하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막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 듣더니 막 나 피곤해. 그리고 들어가 쓰러져 잤단 말이죠. 또 여기까지 쌓인 상태에서 그 다음날 결국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학원 선생님. 그렇죠. 예, 알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바로 등록. 막 해주고. 아니면 뭐 수영 강사님. 아유, 어머니. 막 갑자기 또 수영 강사가 또 이렇게 내가 긴밀한 관계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란 식구, 말 그대로 같이 밥을 먹고 마주 보면서 추억을 함께 쌓아야지 사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족들마다마다 힘들고 서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옛날에는 예. 문자나 핸드폰 없던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그룹 채팅이라고 해서 뭐 띠링띠링 해가지고 하잖아요. 남편 애기 잠들면 거기서 엄마들이 집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래서 울었어. 뭐 이러면서 그게 위안이 또 되고 악순환 같아요. 그 대화는 더 없어지고. 예, 거긴 공동체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띠링띠링 외부하고 엄마들끼리 연결돼. 연결이 가족끼리가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 가족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주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20대도 따로 떼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의 경우에 굳이 가족을 만들려는 생각을 안 갖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이 왜 필요해?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경쟁력 없어지죠. 아까 경력 단절도 봤지만 열심히 공부했던 여학생들 결혼, 출산, 육아와 더불어 내 경력은 경력 끝. 없어지지. 예, 게다가 뭐 해봤자 만나지도 못하지. 뭐 아기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주변 될 부부들이 거면. 별로 안 행복해 보이고. 예, 예. 그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또 관계 노동을 안 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어떤 면에서 더 두려운 게 그래서 만약에 한 30년쯤 뒤에 모두가 다 경쟁적이고 막 분노도 편견도 없이 막 전문성만 가진 개인으로 꽉 찬다면 사회가 순막형.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지난 강의 읽어주셨듯이 누가 넘어지면 웃어 버리고 예, 내가 뛰면서 막 앞질렀어 막 이래가면서 뛰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면 그 사회는 정말 너무 끔찍한 사회가 되겠죠. 예.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이름이 뭔데? 가족의 법칙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인지 모르겠지만 왜 회사의 법칙은 실적이 이렇게 없거나 뒤처지는 사람은 버리는 게 당연한 법칙이처럼 지금 돼 있지만 가족은 오히려 약자일수록 어릴수록
더 힘든 사람일수록 보듬어 주는 게 가족의 원칙이잖아요. 네. 맞아. 저희 맞아요. 수입 반땡 됐다고, 야, 우리가 수입이 반땡이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됐으니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생산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막내야, 네가 굶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저희. 그렇죠. 어떤 22개월짜리야. 네. 이제 우유를 끊어야 되겠다. 너가 우유 좀 줄여야겠다. 너 제일 힘이 없으니까 너부터. 이제 기저귀 차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힘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가장 힘을 내면서도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게 가족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은 더 많이 하지만 더 나누려는 마음. 저는 교회가, 제가 언젠가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역으로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확대된 가족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교회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는. 그렇게 본다면 저희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약자를 놓고 봤을 때 너는 벌어지는 게 당연해. 이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일단 네가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심성을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가족 공동체부터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조금씩은 손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성적 세상에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자고 해놓고 3시간 신나게 놀고는 엄마가 들어오는 길에 너 3시간 손해봤으니까 3시간 덜 자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칙이다. 네. 반칙. 그만큼을 내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넌 굉장히 소중한 관계에 3시간을 쓴 거야. 그럼. 그러니까 학업 영역에서 그 정도가 빠지는 건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사람은 그렇게 성전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만 하고 살겠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추억과 관계적 힘이 서로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게 내가 이 아이를 그러니까 영원히 볼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 상태 이대로 그냥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고 내일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하루가 그냥 이 아이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대로 뭐 내일도 그냥 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막대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중하지만 그냥 편하니까.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막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봤었고 맞아.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내일이면 내 앞에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아이 앞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10분을 보더라도 30분을 보더라도 1시간을 보더라도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자는 생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양보다 질이거든요. 사실. 맞아. 아이들 전존재로. 느끼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진짜 하루 종일 봤더라도 아우 짜증나 하면서 보는 거랑 유주 씨가 왜 저를 보고 하세요? 아니 제가 그때 썼을까 봐 반성하는 마음을 왜냐면 네. 애기들 땐 유난히 더 힘드니까 예. 그러는 거랑 정말 잠깐 보더라도 눈 맞추고 존재를 맞추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끔 엄마들 중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몰아서 해주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미안했었는데 내가 은퇴 시간이 나거든요. 근데 애는 시간 없어. 그 애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얘는 자유를 즐길 때인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던 때는 갔어요. 근데 엄마가 얘 언제 들어오니? 몇 시에 들어오니? 막 이러면 이제 애들 그때부터 적응 안 되지. 네, 적응이 안. 그러니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엄마들도 그래요. 전업 엄마들도 아버지가 그만큼의 관계 노동을 해준다면 사실은 직장에서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예. 그리고 그만큼 아주 욕심껏 달리시는 만큼의 성취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가정에서 가정적인 아빠가 되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내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관계 노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추억 쌓기 위해서 휴가 가고 이런 아빠가 이러다 보면 회사에서 이러다 둘 다 잘리면 어떡해.
굿 포인트. 어떻게? 제가 몇 둘다 번 잘 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노동을 하다가 하필 둘 다 동시에 그때가 한참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둘 다 회사에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몇 번을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안타까운 그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핵가족만이 관계노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로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한번 그 동그라미 그 유주 씨는 여기다 회전문 만들어요, 예. 자동문 만들어요 했었고 우리 주희 씨는 여기 너무 기대돼요 했던 네, 그런 맞아요. 중간 지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대는요 회사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지역 사회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쵸. 교회 안에서도 예, 맞아요.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직접 본 건데 제가 미국서 살 때 이제 저야말로 여기 관계노동을 풀타임으로 살 때 저희 작은 동네에 전직 간호사 2분하고요. 그다음에 전직 초등학교 교사 1분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은퇴하신 다른 분 해서 5분 엄마들이 그러니까 60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역 교회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빌려서 케어 25라는 그래서 25시간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종일 예, 밤에도 그죠. 그 25라는 말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의시오라는 건데 그거는요 이렇게 말하자면 한 달 내내 보내는 데가 아니라 네. 거기는 항상 열려 있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항상 열려 대신 지역이기 때문에 평소에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뭐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뭐 뭐가 있어서 미리 등록을 해놔요. 그럼 차트가 쫙 있어요. 간호사 출신 그분께서 꼼꼼하게 착 저희 아이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딱 해놓고 몇 개월 뭐 예방 접종을 뭐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쫙 있는 상태에서 들고 뛰어가면 급하면 들고 뛰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아 진짜 좋다. 예, 그쵸. 들고 뛰어가면 아기를 봐주세요. 근데 정말 영아부터 거긴 12세 미만은 혼자 못 두니까 12세까지 아기들을 봐주시는 그 모든 시스템이 돼 있고 잠도 재워주는 거죠. 물론 25니까. 근데 당시로는 그때가 1999년, 2000년 이때였는데 이제 1시간에 $5라는 좀 상당히 그래도 센 가격이긴 했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우, 예,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그리고 워낙 전문가들이신 데다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잘 봐주시니까 지역 엄마들한테는 일종의 구명센터 같은 데였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단지마다 네. 이렇게. 네, 맞아. 작게. 어.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게 그 교회가 사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금요일 저녁에 아기를 맡기는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와.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도 충분히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유아 키우는 아기 아빠 엄마는 서로 전쟁 상태거든요. 그렇죠. 너가 봐라, 네가 봐라 이러느라고 싸우잖아요. 서로가 마주볼 네네. 시간이 없이. 근데 아이들을 두고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커피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저임금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어요.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는.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만들어야죠. 마을에서. 맞추면 좋겠다, 특히 진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에서 사회선교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금요일 저녁을 아이들도 즐겨요. 왜냐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만 놔두고 자기들끼리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동네 애들이 다 와서 노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뭐 마을 잔치. 마을 잔치인 거예요. 뭐 신나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그 주말 맞아서 온 친구들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고등학교 대학생이들. 걔네들은 이제 또 교회에서 그 봉사 비용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아이들도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누구랑 놀아야지, 뭐 하고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놀게 되고 정말 윈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썰렁해지고 노인들만 계시고 그랬는데 그 5분의 노인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완전 북닥북닥. 그러니까 굳이 뭐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주일이 매일 놀이터네. 왔던 데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마을의 일종의 하나의 큰 친정집 같이 돼버린 거죠. 진짜 너무 좋네요. 구명조끼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5
어른들의 상상력이 만든 건데도 금방 그런 일이 가능해지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막 가족 부부가 막 희생해 가면서 막 맞아요. 제도 써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관계 노동을 할 수, 이렇게 참여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오늘 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네. 또 기대되죠. 궁금해요. 다음 주는 네. 어떤 강의? 하나씩 지금 가는 중인데요. 저희가 너무 엄마 아빠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는 대상이기만 하냐? 근데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라고 생각할 것 많을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청소년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특히 이 3G 마음과 머니 어닝 노바디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치나 아니면 루저가 되어야 하나 하고 막 슬퍼하는 바로 요즘 아이들의 슬픈 현실부터 시작해서 네. 힐링으로 끌어가 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기대되는 거 아니죠? 아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정말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해 주신 백소연 교수님 예 고맙고요. 그리고 또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